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국내외 증시 마감 시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 증시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뉴욕 증시의 변동성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1160원대까지 밀린 환율 영향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한 2412포인트에 마감하였고 외국인이 전기, 전차 업종, 화학 업종, 의약품 업종 등을 중심으로 142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장 막판 매도 규모를 줄이며 174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고 개인은 1,40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업종이 상승했고 의약품 업종, 화학 업종 등의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계 업종, 은행 업종이 하락했고 운수장비 업종이 차익 매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2% 상승한 888포인트에 마감하였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1,320억 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550억 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1,503억 원을 순매도하며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운송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종이, 목재 업종이 친환경 포장 관련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반면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하락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거래일 특징주를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LG화학의 반등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을 발표하며 지난 이틀간 급락했던 LG화학은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향후 물적 분할 이후에도 신설회사의 지분 70에서 80%를 보유하겠다며 신설회사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아바코는 상한가에 들어갔으나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석유 화학주가 국제유가의 반등과 함께 최근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배럴당 36달러까지 급락했던 WTI는 허리케인 영향과 오펙의 감산 이행 강화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간 17일 기준 WTI는 배럴당 43.3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등의 화학 제품 단가 상승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대통령의 투자 언급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경남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7곳을 모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2, 3상 승인에도 불구하고 강한 탄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국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임상 2, 3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마감했으나 셀트리온은 장중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전일 2,81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자의 목적은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황 자금 등의 조달로 알려졌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8월에도 증자를 통해 1,496억 원을 조달했고 올해 초에는 8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상승률 순위에 따른 특징주로는 코로나발 플라스틱 용기 대란으로 친환경 종이 용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패키지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테림 포장과 삼육물산도 급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LG화학 분사 기대감으로 2차 전지 부품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로 마감하였고 신풍제약이 19만 원을 돌파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고 임상 중간 결과가 다가올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주 재료 매매 관점 적금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일주일 이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내놓을 발표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데이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이 행사는 일종의 테슬라 신기술 발표회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할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구현됐다면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기술 개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며 배터리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맥스웰을 인수한 점과 지난 4월 배터리 데이를 두고 머스크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두고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100만 마일 배터리 생산 방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현재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수명을 5배에서 10배가량 늘린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6월 발표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테슬라는 올해 초 중국 CATL로부터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리튬 인산철 계열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어 전기 저변 확대에 대한 테슬라의 계획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의 이날 행보가 배터리 시장을 흔들 수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 단계 등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올해 발표할 신기술에 대한 충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한 달여 앞두고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공모주 투자 열풍을 일으킬 최대 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상장 초기 전망도 우호적입니다. 무엇보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이 강력하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상장이 보여줬듯 시중의 돈이 IPO 시장에 몰리면서 빅히트가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5일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선 뒤 10월 5일부터 6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에 나설 예정이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10월 셋째 주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예정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대개 상장 일주일 전에 최고 시세를 낸 뒤 하락세로 전환하며 상장 직후 마지막 시세를 내고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관찰과 상장 일정에 따른 매매 전략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전국 1만 개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1만 8천 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우선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11월 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과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민주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법은 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공공 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을과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초기 증상이 유사해 정확한 검사 없이는 독감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질병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성능 시험을 진행해 다음 달까지 정식 사용 허가를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 검사와 동일하게 검체를 채취한 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현재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한 개의 제품이 임상적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는 정식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감 백신 관련 업체 및 코로나와 독감 동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그룹의 구조 조정 일환으로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매각 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팔린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하면 매각 추진 속도가 다소 더딘 편입니다. 성장 동력을 내놓은 만큼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2일 예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입니다.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6천억 원 정도이며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두산그룹은 예비 입찰을 앞두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각 자체는 기정사실화됐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매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 4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설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법인 DICC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7,5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우발 채무가 반영되면 인수가는 2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원매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수 매력을 더 떨어뜨리는 조치를 한 셈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은 두산중공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구안 이행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그룹 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며 매각 흥행이 될지는 추후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일부 뉴스를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다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2부로 다시 돌아온 홍나실입니다. 2부에서는 나주다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2달간의 뜨거웠던 나주다 썸머스쿨이 종강했는데요. 강의해주신 분들 포함해서 수강생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썸머스쿨 하니까 저도 대학생 시절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계절 학기를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당시에는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또 엄청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절 학기가 있어서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강생 분들도 이번 썸머스쿨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나주다 카페 회원인데요.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줄인이라서 활동은 거의 없고 눈팅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또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해서 모두들 잘 알만한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오르는 걸까요? 너무 슬픕니다. 네. 카페에서는 나주다의 아버지격인 리노 선배님 글 제가 항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노 선배님을 뵌 적이 없는데 정말 배우 박지환님을 닮으신 게 맞나요? 처음에 배우 유아인님 닮았다는 글을 봤는데 두 분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네,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만나 뵙게 된다면 그때 정확하게 어느 배우를 더 닮았는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또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중에는 백봉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언제나 게시글에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글귀를 적어주셔서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매매일지는 제가 아직 초보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고백하자면 백봉 선생님 말타기 영상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네. 백봉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나마스테. 네. 그리고 돌파 낙주 선배님은 최근 육아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글을 보고 제가 완전 빵 터졌습니다. 네, 주말에 잠시 사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아이가 자꾸 아빠는 무슨 공룡 할 거냐며 질문해서 난감해 하시던데요.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는 1등까지 하시고 냉철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정말 넘사벽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보면 육아의 서툰 철없는 오빠같이 느껴지네요. 네. 네, 나주다 카페가 생긴 지도 이제 어느덧 1년이 넘었네요. 카페 회원수가 이제는 4만 명이 넘어가는 알찬 커뮤니티로 점점 다져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침 얼마 전 키야마님이 새롭게 카페 부매니저로 승격되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1년 동안 카페에서 이벤트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근에 했던 4만 명 기념 이벤트부터 지갑 인증 이벤트, 컵 쌓기 이벤트, 안무 영상, 챌린지 등등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이벤트를 위해서 이 카페를 만드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도 나주다 운동회를 계획하시면서 참가자 선정을 위해 댄스 영상 미션을 회원분들이 또 올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리노 선배님은 댄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회원분들이 집에서 춤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재미있는 영상 카페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카페에서 또 가을맞이 플리마켓도 열렸었는데요. 원래는 운영진 분들이 오프라인 장터로 계획하셨다던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플리마켓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열렸다면 회원들끼리 만나서 같이 수다도 떨고 옹기종기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막상 온라인 플리마켓이 열리고 나니 몇몇 분은 마치 조만간 이민이라도 가실 계획인지 온갖 집안 살림을 다 내놓으신 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메탈박스 님도 플리마켓에 물건들을 정말 많이 올리셨던데 혹시 와이프분과 부부싸움 하신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주식 커뮤니티다 보니까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 같은 전자제품도 플리마켓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외에 오래된 만화책부터 아기 옷, 유모차, 운동화, 엽서, 통기타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이 올라오는 거 보고 여기가 중고나라 카페인지 주식 커뮤니티인지 잠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네, 많은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물건들 보느라 유모칠, 종일, 카페 구경만 했네요. 그리고 제가 약간 겁이 많은 편인데 말뚝님이 올리신 사탕 인형은 디테일이 너무 정교해서 제가 밤에 침대에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네. 네, 구할량님은 거의 30개에 가까운 물건들을 올리셨던데 그 중에서 우슈복을 보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저런 건 대체 왜 집에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답변 올려주세요. 네. 네, 친절히 착용샷까지 올려주셨던데 왠지 그 물건은 그대로 구할량님 집에 남아 있을 듯합니다. 네, 빨리 좋은 여자친구분 만드셔서 장가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주식 커뮤니티다 보니 자칫 딱딱하고 삭막해질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주다 카페는 뭔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나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해지기 위함인데 가끔 그 행위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 원래의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주다는 더욱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트레이딩에 대한 스터디만 하는 곳이 아닌 도란도란 사람 사는 이야기들도 나누며 같이 웃고 즐기는 동호회 같은 곳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